위대한 몽골. 현재의 몽골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몽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몽골은 북코리아인 아라타 제국의 정치 집단이면서 이들이 이동해서 건국한 국가들이 불가리아와 헝가리 등입니다. 몽골의 고리와 불가리아, 헝가리의 가리는 동일한 의미로 모두 코리인 고려입니다. 몽골의 의미와 건국. 몽골이 처음 우리의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4대 오사구 단군의 아우 오사다를 몽골리안으로 봉했다.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 제정물리의 시원으로 천하의 중심 천조의 첫 인가를 받고 왕부의 왕으로 신인 하강하셨으니 4세 오사구 단군은 기원전 약 2150년경의 인물로 그때 또는 그 이전부터 몽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환단국이란 박당 박퇴의 옛 기록으로 저는 일정 부분을 인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백과사전을 인용할 뿐입니다. 현재의 몽골에서 황제국 원나라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몽골인들은 북해의 우리 코리안들입니다. 역사 속 말갈이 또한 몽골이기도 합니다. 말갈은 6, 7세기경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과 한국의 함경도, 러시아의 연해조, 하바롭스크 지방에 살던 퉁구스계 민족으로 주나라 때에는 주로 숙신, 한나라 때에는 음느라 불렀다. 본래 송화강 유역에 물길이 지배하였으나 6세기 중엽 물길의 세력이 약화되자 각 부족들이 자립하였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말갈이라 부른다. 이후 말갈 몇몇 부족은 고구려에 복속되거나 통제를 받았으며 송말 말갈은 발해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삼국사기에는 1세기 무렵부터 말갈이 신라 백제와 교전한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산 종약은 이들 국가와 교전한 말갈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말갈의 본래의 뜻은 모어인 마하,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의미이며 갈이란 고려의 의미로 대고려가 본 뜻이며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이들이 미개한 종족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말갈을 모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모호가 몽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운의 기본 법칙으로 몽은 또한 발근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박당에서 이동한 세력이 만든 국가가 몽골이었습니다. 말갈의 이름인 음노숙신은 여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조작한 현 자펜 언어로 사람을 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조센진이라고 발음합니다. 여진이란 여인인 고려인입니다. 몽골의 시원인 말갈이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길림성, 흑룡강성의 정체를 밝히면 현 돈복삼성과 그 너머의 내몽골과 몽골이 지명 조작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흑룡강성은 이전의 동영상에서 밝혀드렸고 이번 회에서는 길림성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흑룡은 황룡으로 황룡에 있었던 황룡성을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시성은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부인 동경의 경주지역이었습니다. 길림성. 길림성은 길주에 있는 숲이 길림이고 또는 길주와 임주의 합성어입니다. 우선 이 지명들부터 살펴봅시다. 길주. 인천의 부평도부의 군명을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길주, 웅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부평, 함경도 길성, 명천, 경상도 안동, 창녕은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천주가 있었던 비단 금자의 금도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은 이곳을 기반으로 태조 이성계가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명조선이 되기도 합니다. 임주. 충청도 임천의 군명을 가림, 임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임천의 지형을 인용합니다. 서고정의 시에 드론이 당나라 군사 일찍이 이곳에 주둔했을 때 어찌하여 신라 장수 침범에 괴롭혔나. 웅진강 한 줄기는 하늘과 함께 맑은데 마을의 못 봉우리 땅에 연해 그늘졌네 라고 했습니다. 이곳 임천이 웅진강의 한 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웅진강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을 웅천, 웅진, 회도, 안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을 웅지, 웅구, 웅신, 병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이 웅진으로 경상도 웅천과는 웅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웅진이 군명인 충청도 공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루, 금강란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금도, 금성은 천하의 대포방청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계룡갑사, 등나사, 가서밤, 서고정 기문의 대략에 산마루에 샘물이 솟는데 항상 금이 띄는 것 같이 빛을 볼 수 있으며 그 아래에 용담이 있으니 검푸른 빛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곳 공주가 금강산인 금주로 그래서 항상 금이 띄는 것 같은 빛을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용담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용송에 있었던 연못으로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에 가까운 곳 아래에 천왕님이 계셨던 용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이들의 지명들이 현 차이나의 동북삼성에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길림성의 성도는 장춘으로 장춘이란 장주와 춘주의 합성으로 현 길림성의 지명 백성, 백산, 송원, 요원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 백산. 백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백두백악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백성입니다. 현재 서울 북악산의 다른 이름이 백악으로 백악과 백산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역사 속 백악과 백두산은 동일한 산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군명이 백성으로 안성이란 안주에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안주란 발간시로 평안도 안주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송원, 송원이란 개성의 군명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개성원 또한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흘렀다는 송화강은 송땅과 화땅에 흐른 강으로 모두 서울과 한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요원,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와 왕부의 중심 한라산과 금강산 적경지역을 요라고 했습니다. 길림성의 지명들이 모두 우리의 지명들이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안엑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를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적어도 현재 차이나의 한자 지명을 발음할 때는 그들의 발음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발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길림성은 길림으로 읽어야지 그들의 발음 방식인 지린으로 발음하면 그 순간 역사 조작의 하수인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현재의 차이나의 한자 지명들을 우리의 발음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왜 한국의 지명과 차이나의 지명이 이렇듯 모두 중복이 되는가에 대한 의심을 국민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차이나의 지명들이 현재의 그들 발음으로 불리게 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자주 얘기했듯이 현재의 차이나 언어의 발음 표기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50년대 이전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표기하기 이전에 과연 무엇으로 발음을 표기해서 국민들을 가르쳤는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이전의 모든 역사 문제는 전부 거짓이고 조작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이 말가를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코리안들을 예맥족이라고 합니다. 예맥이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있었던 옛 땅의 그 지역, 천하의 중심 천조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관중을 예맥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서역이며 파초이었습니다. 몽골, 중원에 있었던 세력 말갈이 천부의 인을 받은 당군 왕검의 명에 의해 북해인 북코리아로 이동한 세력이 몽골이 됩니다. 중원의 말갈이 있었던 곳이 천하의 중심 천조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현 몽골 국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연보는 몽골인의 문자인 소연보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문양이다. 소연보는 몽골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몽골의 국기와 국장 그리고 공식 문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연보를 구성하고 있는 문양을 위에서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은 일반적으로 영원한 성장, 풍요로움, 성공의 상징이며 세계의 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한다. 태양과 다른 아버지의 하늘, 탱그리에 대한 숭배 사상의 상징이다. 두 개의 삼각형은 화살이나 창의 뾰족한 끝부분을 암시하고 있으며 삼각형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안과 밖의 적을 무찌른다는 것을 뜻한다. 세로로 된 두 개의 직사각형은 원형보다 안정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직사각형은 몽골 국민의 정직함과 정의를 뜻하며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모두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태극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뜻한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계심이 물고기가 눈을 감지 않는다는 데서 유래된다고 설명되었다. 가로로 된 두 개의 직사각형은 요새의 벽으로 해석되며 이는 단결과 심 그리고 둘의 우정은 돌로 된 벽보다도 강하다라는 몽골 속담을 뜻한다. 몽골 국기에 등장하는 불은 불교의 불과 밝음입니다. 몽골의 라마교가 바라무니 브라만의 밝은 가르침입니다. 태양과 달은 우리의 역사 무대 1월 오학도의 1월과 마찬가지로 태양인 1은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비단금자의 금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이 태양인 해주이며 월은 천하의 법왕이시며 선왕이신 천왕님이 계셨던 경사의 땅 경주를 의미합니다. 몽골의 국기에도 이들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몽골의 국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하늘 탱그리의 의미는 탕구르 혹은 당구르로 천지 우주 만물을 화생시킨 주체, 천주인, 천신, 하나님 또는 그 대리인인 제석, 스키타이아 황제, 상제 부처님 또는 천왕님을 댕그리 당고료라고도 불렀습니다. 말갈이 있었던 경주가 천왕님이 계셨던 탕구르의 터인 당구투였습니다. 태극, 우리만이 태극의 주인이라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태극은 전 세계 코리안들의 상징입니다. 몽골이 이동해서 유럽에 건국한 국가가 있습니다. 제32회 훈족의 이동과 제34회 신성 로마 제국을 참조 바랍니다. 몽골의 골은 고리인 고려입니다. 가리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몽골의 서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몽골은 비록 역사 속의 몽골은 아니지만 현재의 몽골인들은 우리의 분신인 코리안들입니다. 사랑과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